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제40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철학과의 문장수입니다. 본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우선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그 전체 구조를 상기합시다. 총 4부로 구성된 이 강의는 전통적 시공간에 대한 비판적 검토부터 시작하여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존재인식론적 해석까지 다루게 됩니다. 제3부 일반 상대성 이론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전 역학의 위기와 로런츠 불변성에서 출발해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 내재적 기하학, 계량 텐서, 측지선 방정식, 그리고 연결과 곡률을 정의하는 리만 곡률 텐서까지 단계적으로 학습합니다. 이어서 제3부의 후반부입니다. 텐서 축약과 에너지 운동량 텐서, 비앙키 항등식, 아인슈타인장 방정식, 뉴턴 한계의 검증, 우주상수의 의미, 슈바르츠 실트해, 그리고 중력파와 같은 현대적 검증 사례까지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5장, 기하학적 직선의 확장인 측지선 방정식을 다뤄보겠습니다. 휘어진 시공간 속에서 입자가 나아가는 가장 고드면서도 숨겨진 비행 법칙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측지선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평면에서 생각하던 직선의 개념을 3차원 우주 전체로 확장하는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사과 위를 걷는 개미를 상상해 보십시오. 개미는 굴곡진 사과 껍질 위에서도 앞만 보고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밖에서 관찰하는 우리 눈에는 개미의 경로가 사과의 곡면을 따라 휘어져 보이죠. 이것이 시공간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제 직선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합니다. 평평한 평면에서의 직선이 두 점을 잇는 가장 짧은 거리라면 휘어진 곡면에서의 직선인 측지선은 그 곡면 위에서 가장 짧은 경로를 의미합니다. 비행기가 지구의 대권항로를 따라 날아가는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곡면 위에서 가장 짧은 거리는 어떻게 잴까요? 미소 변이 거리 공식인 d, s제곱은 g 뮤뉴 dx 뮤, dx 뉴로 표현됩니다. 휘어진 공간에서는 측정 기준인 g 뮤뉴가 위치마다 비틀려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조각들을 모두 더해 전체 경로를 최소화하는 선을 찾아야 합니다. 이 식은 최대 고유 시간의 변분 법칙입니다. 우주의 모든 자유로운 입자는 자신의 고유 시간을 가장 크게 소모하는 경로를 선택합니다. 이를 물리적으로 최소작용 원리 또는 변분법이라고 부릅니다. 변분법의 정의, 구조, 유도 과정은 다음 강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입니다. 이제 제2부, 측지선 방정식의 쉬운 유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평평한 공간의 수식을 어떻게 휘어지는 공간으로 옮겨올 수 있는지 단계별로 조립해 보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아무런 외력이 없는 평평한 세계를 가정합니다. 가속도가 없는 등속 직선 운동의 미분 방정식은 가속도 값이 0이 됨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는 좌표계의 왜곡입니다. 휘어진 공간을 기술하기 위해 비뚤어진 좌표계를 도입하면 위치에 따라 좌표의 기저선 자체가 꺾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속도가 0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식에는 보정항이 필연적으로 달라붙게 됩니다. 3단계에서는 크리스토펠 기호가 등장합니다. 공간의 격자, 기저선이 변하는 비율을 계수화한 것이죠. 이 기호는 공간의 굴곡 때문에 발생하는 가상의 가속도 현상을 보정하여 궤적을 곧게 펴주는 역할을 합니다. 크리스토펠 기호의 정의와 유도 과정에 대해서도 다른 강의에서 다시 설명할 것입니다. 드디어 완벽한 측지선 방정식이 탄생했습니다. 이 식은 외력 없이 움직이는 물체의 가장 올곧은 물리 궤적을 보여줍니다. 가속도 항과 공간 꺾임 항이 협력해 정확히 0이라는 평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방정식을 해석해 볼까요? 좌측의 가속항은 물체의 속도가 물리적으로 변하려는 성향을 나타내고 우측의 곡률 보정항은 공간의 휘어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궤적의 꺾임을 보정합니다. 제3부, 우주의 물리 법칙으로 넘어갑니다.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질량이 시공간의 무대를 어떻게 장악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력은 단순히 끌어당기는 힘이 아닙니다. 무거운 질량이 시공간의 격자를 휘게 만든 결과일 뿐이죠. 지구와 다른 힘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휘어진 시공간의 측지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가장 행복한 생각, 바로 등가 원리입니다. 자유낙하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중력이 소멸합니다. 즉, 중력이 사라진 자유낙하 상태가 바로 시공간의 측지선을 따라 흐르는 가장 정직한 상태인 것이죠. 우주집의 공식의 상호 연동입니다.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은 물질이 시공간을 어떻게 구부릴지 지도를 만들고 측지선 방정식은 그 지도를 쥐고 물질이 어디로 움직일지 동선을 정합니다. 물질은 시공간에게 휘어지라 속삭이고 시공간은 물질에게 어떻게 움직일지 말하는 셈입니다. 뉴턴 역학과 아인슈타인의 기하학을 비교해 봅시다. 뉴턴에게 중력이 멀리서 작용하는 신비한 힘이라면
아인슈타인에게는 시공간의 기하학적 곡률입니다. 행성의 공전 또한 구심력의 결과가 아니라 휘어진 공간 속의 측지선 비행으로 해석됩니다. 질량이 없는 빛조차 휘어집니다. 이를 중력 렌즈 효과라 하죠. 빛도 마찬가지로 태양 주위에 휘어진 시공간 노선, 즉 널 측지선을 따라 가장 정직하게 항해한 결과입니다. 오늘 배운 비행 원칙을 정리합니다. 측지선은 가장 왜곡 없는 직선의 확장판이며 측지선 방정식은 크리스토펠 기호를 통해 참된 궤적을 복원합니다. 결국 중력은 실제하는 힘이 아닌 우주 기하학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